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보기차식의 3, 4차 방정식 풀이랑 특수한 형태, 요거는 상반 방정식인데 이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세종고등학교에서 한번 나왔어. 세종고등학교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상반 방정식을 제일 먼저 설명할게요. 세종고등학교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얘를 풀라고 하는데, 근데 얘가 이거 K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풀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풀라고 하면 애들이 거의 대부분 못 풀거든. 공부를 안 한 애들은. 사실 안 중요하다니까. 근데, 뭐 이걸 라지 X라고 할 때, 라지 X 값의 곱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걸 푸는 방법을 그냥 한번 딱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뭐를 치환해야 될지 딱 가르쳐 주고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교육과정이라서, 만약에 이걸 풀어라, 이렇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봐야 돼. 알겠지? 뭐 주연이하고 시훈이가 간 학교는 입학시험을 봤어도 나올 것 같고, 그거는 그냥 무조건 수학생이 지 내고 싶은 거 내는 것 같아. 알겠니? 근데 밀성고나 세종고는 그런 식으로 수학시험 내지는 않아. 솔직히 밀고 시험이 쉽다 어렵다의 평가보다 문제는 진짜 잘 내거든, 밀고가. 밀고는 이런 문제 안 내. 근데 밀고쌤이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럼 뭐야? 이거를 만족시키는 얘를 이용하여 막 이래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얘는 양변은 뭐야? 먼저 x제곱으로 묶어내죠. 묶어낼 때 이제 x제곱이고 뭐야? x제곱분의 양 끝에 걸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6하고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8 이렇게. 그럼 원래 저걸 안 가르쳐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을 라지 x라고 보통 치환하거든. 근데 지금 k라고 치환해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라지 x로 치환했다고 치고 하자. 그냥 라지 x, 보통 라지 x로 치환한다. 그래서 라지 x의 모든 상수값과 곱수 구하라. 이렇게 문제 좀 바꿀게. 알겠지? 그 다음에 외우라. 이거 양변 제곱하면 지금 그냥 바로 외워버려. 이거 제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x제곱분의 1이 라지 x제곱이라서 그냥 바로 외우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라지 x제곱 빼기 2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외워. 나는 솔직히 바로 외웠거든. 알겠지? 무조건 바로 외워보라. 안 적나? 안 적으면 마음대로 해라. 농담이다. 자, 그러면 얘는 라지 x제곱 빼기 2 더하기 6배의 라지 x 빼기 8은 0이잖아. 그치? 맞지? 오케이? 그래서 풀면 얘는 뭐야? 라지 x는 라지 x 더하기 6배의 라지 x 빼기 10은 0이잖아. 그치? 사실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얘는 라지 x 값의 곱을 물어본 거야. 여기서 이제 두 분의 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12 정도 되겠지. 이해되겠니? 얘는 K가 결국 라지 X 자체를 찾으라는 거잖아. 이해되겠니? 그래서 상반방정식 같은 경우는 있잖아. 보통 삼방방정식은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보통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라지 X를 딱 구하면 보통 답이 뭐, 2분의 5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럼 내가 2분의 5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야?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5야. 그래서 요걸 구해보면, 얘를 구해보면 양변에 2x를 곱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는 10x 이렇게 되거든. 5x가 되거든. 그래서 넘어가면 2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돼. 알겠니?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2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답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x는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2 이렇게 항상 답이 있잖아. 알파분의 1이 역수꼴로 나와. 상반방정식은. 그래서 상반방정식에서 답이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이 이런 값들이 답이 제일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 2분의 5
그 다음 뭐 3분의 10, 그 다음 뭐 4분의 17 이런 거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럼 이 2분의 5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2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럼 2분의 5가 답이면 정답이 뭐겠니? 2일 수도 있고 뭐야? 2분의 1일 수도 있지. 얘들아 봐봐. 2분의 5라 해서 알파가 2고 알파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알파가 2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다시 뭐야? 2분의 1 더하기 2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의 역수는 또 2가 되잖아. 그래서 상반방정식은 답이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있잖아. 이 느낌이야. A가 근이면 A분의 1은 무조건 근. 그래서 상반방정식이 근이 2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면 그럼 1분의 1이니까 뭐야? 2가 되니까 그런 거는 없어. 거의. 3분의 10이라고 왜 했는지 알겠지? 이건 3 더하기 뭐야?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답이 뭐야? 3하고 3분의 1이 정답이야. 얘는 4 더하기 4분의 1. 그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제하고 엊그제 수업하고 집에 가서 딱 해봤는데 수업이 너무 잘 되고 있거든. 근데 너네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이 말짱 도루묵이다. 제발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갖고 문제 풀 때 깔끔하게 풀렸으면 좋겠다.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너네 명절 때 진짜 이거 풀라 해도 농담하지 말고, 명절 때. 풀라 해도, 그럼 명절 때 내가 그 프린트 좀 줄 테니까. 이걸 다 풀려준, 내가 웬만하면 책에 풀지 말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래서 풀지 말라 했는데 얘는 책에 다 풀었던데. 이런 책에 웬만하면 풀지 말라고 했던 게 연습장에 풀면 책은 지금 아직 답이 안 적혀 있을까, 이가. 그럼 또 연습장에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할 수 있어. 토요일 날 하여튼 와서 프린트 필요하면 내 프린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해가지고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로또 복권처럼 시험 공부하면 안 돼. 이제는 그냥 본인 스스로 느껴져야 돼. 아, 빨리 시험 치고 싶다. 왜? 나는 90점 넘게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시험 쳐야지. 떨리면 안 된다. 알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떨릴 건데? 언제까지 꼭 복권처럼 공부할 건데? 예성아, 네? 네가 시험을 잘 칠지 못 칠지 쌤하고 니하고 감이 안 오면 안 된다고. 네가 잘 칠 것 같다 못 칠 것 같다 네가 느껴져야 된다고 이제는. 다른 과목이 아니잖아. 알겠니? 다른 과목은 안 느껴지거든. 왜냐면 다른 과목은 그 주의 암기력이 시험의 점수에 좌지우지하잖아. 이해되겠니? 그 말 나왔네.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니? 사법고시. 네, 사법고시가 되게 하여튼 천재들이 합격하고 되게 합격하기 힘든 시험이잖아. 보통 사법고시를 합격하려면 보통 3년에서 5년을 공부한다. 주연 알겠니? 근데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공통점이 뭔지 아니? 뭔지 아니? 3년이나 5년 동안 공부하면, 1년에, 한 3년 공부하면 3번은 떨어진다, 얘가. 맞잖아. 1년에 한 번씩 치니까. 근데 합격한 사람들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합격한 그해 한 달 전에, 나 이번에 붙었다. 이게 느낌이 온대. 한 달 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이 느낌을 치잖아. 그냥 시험 잘 쳤으면 좋겠다. 요번에 시험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느낌으로 시험 치잖아. 근데 진짜 큰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들은 한 달 전에, 나 이번에는 합격하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온대. 난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너네가 4월 달쯤 되면, 빨리 수학시험 치고 놀고 싶다. 이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거. 왜? 치기만 하면 나는 그냥 내 아는 거는 다 맞출 자신 있거든. 그럼 내가 모르는 거는 뭐야? 뭐 내만 모르겠나?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너네 모의고사 풀 때 갑수가 30분 문제 못 풀면 아이 갑수 못 푸네 이 생각보다 역시 저거는 어려운 문제구나 이 느낌 들잖아. 안 그렇나? 그럼 너네가 그 문제 못 풀었다고 네 등수에 전혀 문제가 있나 없나? 내가 못 푸는 문제 너네 못 풀어도 된다 해도.
나는 너네하고 시험 경쟁하면 무조건 1등이야, 내가. 무조건 1등이야. 밀고 가면 수학 전교 1등, 내가 만약에 신입생으로 입학했어. 전교 1등 누구겠어, 수학. 그래, 무조건 내야지. 도훈이가 아무리 잘해도 내야지. 도훈 안 그랬니? 운 좋게 도훈이하고 내하고 공동 1등은 될 수 있지. 도훈이 100점, 이갑수 100점.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게 떠올라온 만큼 공부를 해놔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 상반방정식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 왜였냐면, 그냥 상반방정식 딱 봤을 때, 아, 이래 푸는구나. 이게 느낌이 와야 돼.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다고. 알겠지? 그 다음은 뭐냐면, 오메가에 관해서 좀 봐야 되고, 오메가. 그러니까 오메가는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메가는. 오메가는 앞으로 좀 요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진짜 오메가가 이거잖아. 나는 이 정도를 기억하자고 안 했는데, 그때 블랙라벨 문제 보면서 내가 기억했는데, 두 개를 더하고 뭐야?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개를 곱하면 뭐야? 1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뭐야? 그냥 오메가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이때 오메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두 개 더했을 때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고 두 개 곱했을 때 뭐야? 1이 되면 그 오메가라고 생각해라. 그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해되겠니? 오케이? 그 다음에 오메가의 첫 번째 성질은 오메가는 세제곱은 당연히 뭐야? 1일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일 거고, 맞지?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오메가랑 반오메가. 그렇죠. 두 개를 더한 거죠. 그거는 뭐야? 마이너스 1, 맞지? 그럼 네 번째는 뭐야? 오메가랑 반오메가는 곱셈 1이지, 맞지? 맞지? 그래서 생각보다 이 다섯 번째, 이거를 외우라 말라 고민을 하다가 난 무조건 이제 외워야 된다. 확신한다. 왜냐면, 오메가 제곱이 뭐야? 반오메가 분의 1이다. 난 반오메가 제곱이 뭐야? 오메가 분의 1이다. 아, 문제 풀 때 외우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 알겠지? 증명은 어떻게 하지? 얘는 여기서 오메가 양변은 오메가로 나오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죠. 맞죠? 근데 오메가랑 반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분의 1이 뭐야? 반오메가죠. 맞죠? 그 다음 반오메가 세제곱도 여전히 뭐야? 1이니까 반오메가 제곱이 뭐야? 반오메가 분의 1이죠. 맞죠? 그럼 반오메가 분의 1은 뭐야? 오메가가 되죠. 맞죠? 그래서 뭐 이제 가짜 오메가 갑시다. 가짜 오메가는 뭐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요. 자, 일단 요거 좀 필기해놓고, 요거 여기에 살짝 필기해놓고, 나 지울 거거든? 뭐 적을 게 있으면 적고, 머릿속에 있으면 안 적어도 된다. 솔직히 말해서 안 적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오메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오메가는 있어야 된다. 오메가 모약하면, 뭐야? 저게 그냥 나와야 된다. 세제곱 했을 때 1 되는 거. 그래, 성질은 뭐가 있는데? 하면서 5개가 쭈루룩 나와야 된다.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 오메가. 지울게. 혹시나 필기 못했으면 오늘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집에 가서 영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상은 1.25배속으로 보면 좋겠지만 1배속으로 보니까 너무 잠오더만. 그 다음에 혹시나 보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도 불쌍해 죽겠더라. 영상은 맨날 올라가는데 조회수 5. 그 중에 2번은 내가 본 거니까 실질적 조회수상. 야, 1시간 반짜리, 1시간 20분짜리 올라가는데 유튜브 슈트지오라고 있거든. 거기 보면 영상을 올렸을 때 그 영상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고. 1시간 20분짜리는 80분짜리 영상 올라간다, 얘가. 평균 시청 시간이 30초다. 너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클릭에, 갑수쌤이다 하면서 클릭 한번 해보고 30초 있다가 딴 거 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너 불쌍하지 않냐? 1분 봐줘야 된가, 이가? 야, 쇼츠도 1분 30초다, 씨. 야, 너, 아니, 저게 올라갈 때마다 사람들이 볼 때 내한테는 누가 본다는 건 안 느껴지는데, 보고 있다는 거는 알림이 오거든. 그럼 보고 있다고 알림이 오면, 알림을 딱, 누가 보자, 누가 보는가, 몇 명 보직 하면서 딱
키는 순간 0명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림을 확인하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 얼마나 불쌍. 자, 가짜 오메가다. 가짜 오메가. 가짜 오메가는, 자, 얘는 시작이 여기 뭐가 곱해줘야 돼? x 플러스 1이 곱해준 거지. 이거 곱하면 어차피 0이니까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니까 x 세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맞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뭐이고 1이고 두 분의 곱이 뭐이고 1이면 얘는 뭐야? 가짜 오메가라고 생각이라고. 가짜 오메가. 두 분의 합이 1이고 곱이 1이면 가짜 오메가라 생각이라고, 알겠지? 요게 우리 센 시단계에 하나 나왔었지, 맞지? 그때 가짜 오메가라 생각하고 문제 푸니까 겁나 빨리 풀렸고, 맞지? 아니고 하니까 뭐야, 노가다를 계속 해가지고 좀 어렵게 풀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게 가짜 오메가다, 저를 생각한 거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진짜 중요하다, 알겠지?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성질은 뭐야?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당연히 바오메가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혹은 바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바오메가 더하기 1. 편리해도 된다는 걸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1에 적을게, 알겠지? 그건 0이다, 맞지? 맞지?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뭐야? 오메가랑 바오메가의 곱은 플러스 1. 네 번째 뭐야? 오메가랑 정우야, 책상 조금만 옆으로 가면 되잖아. 그래, 그러면 편한데. 뭐 불편하게 그래 있노? 맞지? 자리도 많은데. 맞지? 맞나, 아이가? 맞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야? 얘는 오메가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바오메가다. 알겠지? 그래서 바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알겠지?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오메가의 진짜 모습은 뭐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있다. 진짜 모습은. 가짜 오메가의 진짜 모습은 뭐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그래서 진짜 오메가가 여기 마이너스고 가짜 오메가가 여기 플러스라는 거. 반대구나. 이런 식으로 또 외우면 좋을 거야. 알겠니? 왜 자모니? 어? 어? 자, 그 다음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냥 방정식 두 개 연립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 있어. 그럼 1차 방정식은 뭐야?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2차 방정식 풀고 하나하나 푸는 거 맞지?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무조건 뭐가 나온다? 2차, 2차가 누군데 2차 중에 하나의 2차가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 했다, 맞지? 그럼 1차가 두 개가 되니까 각각으로 대입하는 거 맞지? 그거 시험 무조건 나올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 하면 뭐가 있지? 대칭식이 무조건 나오죠. x 더하기 y가 a고 x 곱하기 y가 b라면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이다. 그렇게 식 세워서 푸는 거. 알겠니? 고개 끄떡끄떡 하는 애도 있고 지금 저게 무슨 말이야 이래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진짜 반성해라고. 시험을 잘 칠 수가 없다 얘들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이야 너무 빠르다 이러는 애들은 진짜 반성해라. 어째야지 그럼 너가 시험 잘 칠 건데. 내가 너를 보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할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잘 칠 건데. 이 정도 설명이면 머릿속에 딱딱딱 이런 게 나오겠구나 이런 거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신유형만 틀려야지 왜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계속 틀리냐고.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치게 될 거는 틀릴 문제는 뭐가 틀리냐면 있잖아. 3월달에 모의고사 치지. 거기서 모의고사에 4점짜리 어려운 문제. 6월달에 모의고사 치지. 6월달 모의고사 4점짜리 어려운 문제. 신유형. 그것만 틀려야지. 나머지는 틀릴 게 없다 해도. 틀리고 싶어도 안 틀려져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거 이게 대칭식이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u, x 곱하기 y가 u 하면 t제곱 마이너스 uv는 ut는 v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근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는 근을 보통 대칭식은 구하면 뭐야? x가 만약에 알파고 y가 만약에 베타 이렇게 근이 구하면 자동적으로 뭐야? x가 베타고 y가 뭐야? 알파다. 근이 이렇게 보여지죠.
근을 구하면 맞지? 얘 근을 구하면 자동적으로 근이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부정방정식은 교육과정 외라서 가르쳐주면 나오고 안 가르쳐주면 안 나오는데, 근데 얘는 알고 있는 게 좋아. 왜 알고 있는 게 좋냐면 그냥 그 솔직히 말해서 이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이냐면 그냥 x 곱하기 y 더하기 2x 플러스 3 y가 0이래. 그때 이 방정식이 xy가 정수근이래. 그때 x랑 y 구하래. 그럼 얘는 뭐야?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이 뭐야?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x 플러스 2 y 플러스 3이 뭐야? 1하고 6, 그 다음에 2하고 3, 그 다음에 3하고 2, 그 다음에 6하고 1. 정수라 했으니까 뭐 더 해야 돼?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 맞지? 이렇게 찾는 거죠. 맞지? 이게 교육과정이라서 안 나온다. 이 말이거든. 맞지? 근데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뭐죠? 모의고사에 졸라 많이 나와요. 얘 모의고사에 졸라 많이 나와요. 어떤 두 개의 수가 곱했는데 정수가 됐다. 그럼 그 두 수는 그 정수의 뭐야? 약수가 된다. 알겠지? 못 풀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2차식 형태가 있으면 뭐야? 2차 제곱 더하기 2차 제곱이 0이 된다면 각각이 뭐가 되는 거? 0 되는 거밖에 없다고. 맞지?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보통 이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바꾸기 귀찮을 때가 많다 했다.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에 관해서 정리하면 x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이 된다 했다. 맞지? 그럼 어차피 걔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d가 0보다 뭐야? 크거나 같다면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답이 바로 나온다 했다. 알겠지? 자, 내가 이래 말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발 떠먹여주기 바라지 마시고. 얘가 x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돼요. 그러면 x가 실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결국 얘는 뭐야? y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1이 뭐야?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아지고 그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도 값이 중근으로 바로 답이 나와요. 알겠니? 제발 찾아보세요. 제발. 진짜 뭐 쌤이 너네한테 진짜 무릎 꿇을 수도 없다 이가. 내가 오늘 말한 정리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제발 찾아보세요. 어차피 내가 오늘 그 문제를 풀어줘도 너네는 안 찾아보면 기억이 안 나요. 알겠니? 찾아봐라. 기억 안 나면 너 기억나나 안 나나? 말을 못하노. 나나 안 나나? 그래 찾아보라고 제발. 도파민에 빠진 행동만 하지 말고. 자, 질문. 야, 그 다음에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유형의 5번 같은 문제는, 유형 5번 있잖아. 근이 좋은 3차 방정식 있잖아. 이런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야 된다는 느낌이 오지 않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게 맞지. 한 근이 3이라 했으니까 3 넣고, K 먼저 찾고,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지. 그럼 두 분의 합이 K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K 빼기 3이겠지. K 빼기 3. 그럼 사실은 저거는 뭐야? 2K 빼기 3 구하라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처음 배울 때 3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으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나오는 3차식은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다 갖고 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적인 문제죠.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경우는 쌤 기준에서 어떤 게 조립제법을 이용했냐면 문자가 있는 식의 인수분해였어. 그럼 문자가 있어도 내가 뭐가 된다 했어?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잖아. 그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는 거는 맞는 거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은 나는 거의 없다. 나는 근과 계수의 관계나 그런 걸로 다 풀렸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썼다? 그런 거는 나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마이너스 1하고 4라 했잖아. 맞잖아. 맞잖아. 그럼 솔직히 얘도 그냥 마이너스 1 넣고 4 넣고 뭐야? AB 찾으면 끝나지. 그래서 AB 찾으면 나머지 한 거는 뭐야? 한 거는 사실은 뭐야? 다 더하면 뭐야? 한 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알파가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A 찾으면 알파는 금방. 근데 1회에도 사실 상관없죠. 나머지 한 거는 이거 두 개 더하면 빼기 4고, 이거 두 개 곱하면 4알파고, 빼기 알파가 먼저 뭐야? B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4 곱하기 알파가 빼기 3B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해서 알파하고 A하고 B 찾아도 상관없죠. 얘는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A도 한근 알파 모르고 A, B 모르잖아. 모르는 문자 3개잖아. 식은 몇 개 필요해? 3개. 근데 3차 방정식이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3개 맞잖아. 자, 이거 어떻게 나왔다고? 요거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4랑 알파 곱한 거. 마이너스 1랑 알파 곱한 거. 두근끼리의 구배함. 물론 얘는 마이너스 1 넣고 4 넣고 해서 A 연립해서 AB 찾는 게 더 빨라. 훨씬 빨라. 솔직히 말해서. 알겠니? 왜냐면 AB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연립해서 푸는 건 맞아. 알겠지? 내가 진짜 요거는 내 말실수가 아니다. 잘 들어라. 이렇게 푸는 게 이 문제는 잘못된 풀이다. 얘는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4 넣고 푸는 게 빠르다. 알겠지? 알겠니? 근데 이 문제는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한 번씩 탁탁 걸리면서 문제가 엄청 빠르게 쉽게 풀릴 때가 되게 많거든. 자, 그 다음에 709번 이거는 너무 쉽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맞지? 이거는 그때도 풀어해줬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로 했다. 맞지? 맞지? 지금 한근이 알파라면 이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다. 이 식이 성립한다 이 말이다. 알겠니? 그럼 이 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 식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이 식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알겠니? 그럼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은 이 식도 성립한다는 뜻이다. 이 식이. 그러니까 기억이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기억이 맞지. 그래서 기억은 하나 외우고 있어. 어떠한 방정식, 이게 2차든 3차든 4차든 상관없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잖아. 그러면 중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건 이것도 되지만 뭐야?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거의 근은 뭐야? x는 뭐야? 빼기 알파라고, 빼기 알파.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의 개수들의 부호가 뿔마 바뀌고 있잖아. 그럼 근이 부호로 반대로 바뀐 거야. 근이 부호로 반대로 바뀐 거야. 그 다음 우리 배운 거 하나 있죠. 뭐가 있었죠? 개수가 거꾸로 가면 근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역수라 했죠. 그럼 얘는 뭐야? 개수 거꾸로 오니까 근이 역수거든요. 근데 뿔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역수니까 니은 바로 맞지. 개수가 거꾸로 가면 역수라 했잖아, 내가. 근데 개수 꺾으면서 뭐야? 개수의 부호도 뿔마 하면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저게 맞지. 이해되겠니? 니은의 원래 풀이를 내가 보여줄게. 근데 원래 풀이 알고 있으면 진짜 좋거든? 니은의 원래 풀이를 내가 보여줄 건데 원래 풀이를 알고 있으면 진짜 좋아, 알겠지? 근데 시험에서 그거 풀면 병신돼 버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알고는 이때 시험에서는 원래 풀이로 푸는 게 아니라 해도. 알겠니? 지운다? 그러니까 니은의 원래 풀이가 뭐냐면 저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 했으니까 fx가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f에 뭐를 넣으면 알파를 넣으면 이게 0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이잖아. 맞잖아. 오케이? 그래서 x 자리에 t분의 1을 넣어볼게, 쌤이. 그럼 얘는 f의 뭐야? t분의 1은 a의 t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c의 뭐야? t분의 1 빼기 d잖아. 그럼 얘를 정리하면 뭐야? t 세제곱분의 a 마이너스 bt 플러스 ct의 제곱 마이너스 dt 제곱 된다고. 맞냐?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요 방정식이 이게 0 되려면 얘가 0 돼야 된다고. 이게 0 되려면 얘가 0 돼야 된다고. 얘가 0. 그럼 얘가 0 되는 게 뭔데? 여기에 알파 넣었을 때 근이잖아. 그럼 이게 알파일 때가 근이라고. x가 알파일 때가 근이라고. 그러니까 t가 뭐일 때? 알파분의 1 때가 근이라고.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x에 무슨 t를 넣냐면 빼기 t분의 1을 넣는다고. f에 빼기 t분의 1 넣으면 이거를 정리하면 t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t 마이너스 ct의 제곱 더하기 d 마이너스 dt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 맞지? 그럼 이제 얘가 0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t분의 1이 뭐야? 알파가 될 때가 근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t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라고. 그럼 지금 이 형태잖아, 지금 이게. 여기에 마이너스 들어간 거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근이라고. 알겠니? 이거를 꼭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사실은. 알겠니? 근데 이거 이해 안 되는 거는 머리가 안 좋은 건데 어쩌겠노. 그러니까 외우라고. 근데 시험 칠 때 이거 이해했다고 이거 이용해서 풀면 그럼 병신대 푼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시간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디귿은 당연히 맞겠죠?
디귿은 원래 근이 역수가 되는 거는 이거야. 원래 근이 역수가 되는 거는 이거거든. 원래 근이 역수가 되는 건 이건데, 그냥 너네 이런 거랑 똑같아. 뭐냐면 봐봐. 이 방정식의 근이 뭐야? 이 방정식 근이 뭐야? 2잖아. 근데 여기 다 마이너스 곱해서 부호 다 바꿔도 근은 뭐야? 2잖아. 그러니까 굳이 1에 안 적고 뭐야? 1에 적은 놔도 문제 푸는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근이 역수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근이 역수가 되는 거는 이거야. 알겠니? 근데 얘는 최고차항을 솔직히 말해서 D가 음수면 이게 최고차항이 양수고 이게 최고차항이 음수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눈에 식으로 정리할 때는 보통 문자 앞에 마이너스 1에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는 굉장히 뭐야? 좀 어색한 거잖아, 사실은. 알겠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중근 이거 진짜 중요하다 했지. 이 진짜 중요하다 했지. 문자가 있어도 뭐가 된다 했어? 인수분해 된다 했어, 맞지? 그래서 여기 1 넣으면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1 넣으면 x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2k.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조립제법 잘 안 해, 쌤은. 쌤은 조립제법을 잘 안 해. 그냥 개수 맞추기로 풀어버린다고. 왜냐면, 1 넣으면 0 되잖아, 일단 맞지? 그럼 여기는 x제곱이고, 더하기 x제곱이어야지 없어질까, 이거. 맞지? 그럼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한다 했잖아. 여기서 요 식에서 첫 번째가 뭐야? 얘가 얘가 뭐야? 얘가 D가 0 돼서 중분되는 거. 알겠니? 그 두 번째로 애들이 까먹는다 했잖아. 두 번째는 요 식에서 근이 뭐가 되는 거라 했어. 정우야. 정우야, 이 식의 근이 뭐가 된다 했어. 얘가 중분 가질라는. 틀리겠네, 너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너네 이 문제 틀리겠네. 이 식이 근이 x가 1을 근으로 가지면 되죠.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인마하고 중분이 되거든.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이거는 학교쌤이 시험에 만약 안 냈잖아. 왜 안 내냐면 내고 싶은 거 막 했어. 네, 내고 싶은 거 막 했는데 문제가 25개야. 그럼 5개 버려야 된다, 얘가. 버릴까 말까 졸라 고민하다가 그냥 버린 거야. 그냥 안 낼 이유가 없다, 이거.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라 했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반의 제곱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K가 4분의 1 되면 되잖아. 그래서 K가 뭐야. 마이너스 8분의 1, 요게 첫 번째 거 나오고, 맞지?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식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맞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서 중근이라고 알겠니? 그럼 두 번째는 먼저 여기 1 넣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k는 0. k가 1인 거죠, k가 1. k가 1. 그래서 얘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0.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래서 구하고는 x는 뭐야? 마이너스 2하고 1. 그래서 인마는 중근은 아니거든. 근데 원래 인마의 근이 1이었잖아. 그래서 중분되는 거. 이 진짜 나온다. 나오니까 꼭 기억해라. 진짜 중요하다, 알겠죠? 3차 방정식의 중분 되게 중요하다.
710원은 11원은 봐라. 모든 근이 실수가 된다 했다, 이가 맞지? 그럼 무조건 하나는 뭐야? 인수분해가 된다고. 뭐 넣었을 때 형되노? 뭐 넣었을 때. 크게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K가 없어지게 만들면 된다. 여기가 KX 빼기 2K가 0 된다고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KX에 2 넣으면 아마 될 거야. 2 넣어봐봐. 2 넣으면 이거 8이고요. 빼기 16이고, 여기 2 넣으면 뭐야? 2K 더하기 8이고요. 빼기 2K니까 진짜 0 나오잖아. 0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X에 2 넣으면 0 되니까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고, 빼기 4X니까 뭐야? 빼기 2X. 그 다음 더하기 K는 0이거든. 알겠니? 그럼 얘가 뭐야?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는 거는, 먼저 얘는 당연히 실수니까 인마가 뭐야? 판별식 D가 뭐야? 0보다 크면 되지. 그건 알았다. 알겠니? 그럼 문제가 이렇게는 쉽게 안 나오거든.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근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네.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자, 보자.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면 이거라 했잖아. 맞잖아. 재영아, 서로 다른 세실근이면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D가 뭐보다? 0보다 크다.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 여기가 근이 2잖아. 여기 2는 뭐 되지? 0 되지. 그러니까 K가 뭐도? 0은 아니다 해야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4분의 D가 실수면서 K가 0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K가 만약에 0이 안 되면 그냥 끝이고, 4분의 D 해버리면 뭐야? 1 빼기 K가 0보다 크다니까 K는 1보다 작다야. 맞잖아. 맞아, 아냐? 맞잖아. 그럼 얘는 K가 1보다 작으면 근이 모두 실수는 맞거든. 근데 K가 0 돼버리면 2가 중분돼 버린다, 얘들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되려면 얘는 어떻게 돼? K가 0보다 작고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이래 돼.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알겠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틀리면, 야, 쌤이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말해서, 가르쳐 줬는데 왜 틀리냐. 진짜 너무한다 막 하면 좀 짜증을 냈어, 솔직히. 알겠지? 근데 말할게.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요 문제를 보고, 요게 요 정도까지는 변화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요 정도까지 변화가 되면 뭐야? 그냥 그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 알겠니? 근데, 최근에 엄청 고민을 많이 한다 했잖아. 왜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시험 칠 때 생각보다 못 풀까? 너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내가 이야기해 줄게. 수학 문제집에 문제가 너네한테 친절하게 이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지 마.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문제는 굉장히 불편하게 나와. 그러니까 3, 4방정식이 서로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나올 거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수학쌤이 고민한 거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걸 한번 내볼까? 그리고 수학쌤이 또 더 고민하는 거지. 인마가 근이 뭐야? 인마가 근이 뭐야? 이거든.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뭐야? 양수근을 갖는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서로 다른 뭐를 갖는다? 양근을 갖는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얘가 4분의 D가 뭐야? 0보다 크고 합도 뭐야? 양수고 뭐야? 곱도 양수다. 이렇게 해서 요 세 개의 조건을 구해야 돼. 왜냐면 어차피 인마는 양수니까. 알겠니?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양근을 갖는다. 이래 시험 문제 나왔다 치자. 알겠지?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전화가 이건 거지. 쌤, 요번에 시험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만 못 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쌤 욕 좀 할게. 자기 스스로 위안빵, 지랄병 하고 있지. 내만 못 친 거 아니야. 이 지랄병 하고 있지. 남이 잘 치든 못 치든 뭐가 중요한데.
미랑 애들하고 경쟁하고 대학교 갈 기가. 미랑 애들 다 이기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나? 아니다 이가. 어. 내가 처음에는 있잖아. 솔직히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뭐냐면 시험 어려웠다. 아, 알겠다. 어려웠나? 그럼 다 어려웠다 하더나? 그럼 됐다. 다 어려웠는데 니도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거는 좀 솔직히 말할게. 내가 그냥 다른 학원에 비해서 내가 못 가르쳐지 않았겠구나 하는 나의 좀 자격지심 때문에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주연이가 시험을 쳤어. 근데 시험을 못 쳤어. 근데 주연이 친구들도 다 못 쳤어. 그럼 주연이는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다른 학원 옮겨볼까 이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 치자. 근데 다른 애들 다 못 쳤어. 그러면 굳이 옮길 이유는 없다 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지. 지금 다른 애들이 다 못 치냐 잘 치냐 이런 거 신경 쓸 게 아니고 지가 잘해야 된다 이거 그냥. 그럼 지가 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내가 요즘 표현을 바꿀게. 불친절하게 나와. 불친절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주연이가 햄버거 가게를 해. 그러면 햄버거 불고기 버거 하나 주세요 그래. 근데 뭐 불친절한 건 아니지만 피클은 좀 요만큼 주시고 소스는 요거 좀 줄여주시고 저는 불맛이 나는 게 좋아서 패티는 좀 더 많이 좀 튀겨서 주세요. 그 다음에 고기 패티는 더 튀어. 그 다음에 저는 그 먹고 햄버거 빵은 좀 딱딱한 게 좋으니까 조금 덜 익혀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면 그대로 줄까 안 줄까? 그렇게 주문하면 그대로 줄까 안 줄까? 준다. 맥도날드 그 후렌치 후라이 짜잖아. 소금 적게 주세요 하면 소금 적게 해서 준다. 알겠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준다 해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이제 알바생이 뭐야? 씨발 욕하면서 만들겠지. 네가 들리진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수학생은 너네한테 문제를 낼 때 얘가 만약에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이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떻게 얘가 읽었을 때 지치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거든. 근데 거기에 말리쁘면 안 된다 이거. 문제는 이거다. 그냥 3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거다. 근데 그냥 실근을 갖는다고 내는 것보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면 조금 더 얘들이 생각을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갖는다면 더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랄까. 그런 것 때문에 수학 문제가 어렵다고는 하지 말라고. 대학 가고 싶잖아. 대학 가고 싶은데 대학 가려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면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수학이라는 거 인정을 하시고. 알겠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713부터 뭐야? 서로 다른 세 개의 근 중에 직각삼각형의 한 변일 때라고 했잖아. 맞잖아. 그래서 이거 찾으면 첫 번째가 근이 하나 나오고 1 나오거든. 그 다음 두 개가 알파하고 베타 1에 나온다고. 알겠니? 알파 베타 1에 나온다고. 그러면 요 1이 뭐야? 1이 뭐야? 가장 긴 변일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야? 뭐 알파가 가장 긴 변일 때. 가장 긴 변일 때지. 베타가 가장 긴 변은 할 필요가 없죠.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 번째 뭐야? 베타가 가장 긴 변, 이거 할 필요 없네? 이게 느껴져야 되고. 그럼 1이 가장 긴 변이면 1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제곱이 되거든. 근데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뭐야? 4거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3이거든. 그럼 이건 나올 수가 없거든. 한번 생각해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4라고. 맞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3이라고. 근데 1이 제일 긴 변이래. 그럼 알파, 베타는 둘 다 1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럼 1보다 작은 거 두 개 더해서 3이 나올 수가 있나 보다. 없다고. 그러니까 1은 빗변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파가 빗변일 때, 혹은 베타가 빗변일 때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끝이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만 이용하면 끝이야. 이해돼?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 사실은. 근데 이거는 풀어줬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해도, 이거는 생각을 하는 힘이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라 해도. 풀이 한번 해보자. 말 나온 김에. 풀이 자체에서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딱 보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정우야, 한글로 크게 읽어라. 이거 한번 읽어봐봐. 아, 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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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야. 그냥 읽어. 빨리 읽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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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제시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면의 길이. 오케이. 읽었지? 이해됐지? 이해하고 여기서 무슨 생각하노? 아무 생각 없나, 혹시? 풀어야지 그 생각 드나? 아무 생각 없나? 그냥 먼저 풀어야지 이 생각 드나? 나는 안 그래. 나는 어떻게 하면, 나는 정우처럼 읽지? 읽으면서, 세변의 합은 4네. 이 생각해. 아, 세변의 길이의 합은 4네. 나 이 생각한다고.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근데 나중에 풀면서 세변의 길이의 합이 4네. 이 생각하니까 내보다 푸는 속도가 느릴 거고, 내보다 생각의 속도가 느린 거지. 그러니까 식 하나를 읽더라도 그 식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라 해도. 식 하나를 읽더라도. 나는 이걸 정구가 읽었을 때 무슨 생각했니? 할 때 아무 생각 없다고 하면 물론 풀겠지. 근데 나는 이거 읽으면서 이 세변의 합은 뭐야? 4네. 이 생각하면서 읽는다 이거 나는. 자, 그 다음 1 넣었을 때 0 되거든? 그래서 감마가 그냥 1이라고 보자. 알겠지? 그래서 1이 제일 긴 변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 제일 긴 변이라 치자. 알겠지? 1이 제일 긴 변이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를 넘을 수가 없죠. 왜냐면 1이 제일 긴 변이니까. 맞잖아. 아무리 길어봤자 1일까, 이거 맞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뭐야? 3을 넘을 수 없잖아. 그래서 1이 제일 긴 변일 수가 없어, 얘는.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가장 긴 변을 우리는 뭐 알파라 해도 되고 베타라 해도 되니까 그냥 알파라 하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식 뭐야? 알파 제곱이 뭐야? 베타 제곱 플러스 1이라는 요 관계식이 숨어진 힌트지. 그럼 적는 순간 얘는 뭐야? 합차공식 쓰겠구나 이 생각 들잖아. 합차공식. 다 찾았잖아. 왜 다 찾았지? 알파 제곱 빼기 베타 제곱이 뭐야? 1이거든. 근데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빼기 베타가 1이거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거든. 그럼 얘는 알파 빼기 베타가 3분의 1이거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3이거든. 맞지? 그래서 두 개 다 하면 2알파가 뭐야? 3분의 10이 돼서 알파가 3분의 5거든. 그럼 베타는 뭐야? 3분의 4거든. 그럼 먼저 나머지 뭐 찾는 거는 뭐 세근의 곱씨잖아. 그냥 세근의 곱. 그럼 이거랑 1 곱하면 되니까 뭐야? 9분의 뭐야? 20이잖아. 그러니까 K는 9분의 20이지. 알겠니? 3차 방정식 하나를 읽더라도 개수가 숫자가 문자가 아니고 주어졌을 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뭘지를 생각하면서 읽으라 해도. 그냥 읽으면서 이 세근의 합은 4겠네. 나 이 생각이 그냥 들었거든. 무조건 100%. 근데 나중에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인 거야. 센 말은.
알겠니? 하나라도 읽더라도.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791번은, 719번은 똑같대. 791번은 그냥 계수 거꾸로 하면 된다. 얘는 계수 거꾸로 하면 되니까 똑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715번은 통분하면 되는 거고, 맞지? 맞지? 통분만 하면 끝이다. 통분하면 분모 뭘로 통분하노? 715번. 알파, 베타, 감마지? 그럼 어차피 알파, 베타, 감마가 빼기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뭐야? 빼기 2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맞지? 넘어갑시다. (716번) 별표.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잘하는 게 진짜 좋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었지. 3차 방정식 이렇게 있다? 이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그때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 이런 거 구하라는 이런 문제는 있었잖아. 기억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식 자체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뭐 넣고, 1 넣으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가 되는데, 여기니까 빼기잖아. 그래서 여기 1 넣고 여기 1 넣은 값에 마이너스 하면 정답이잖아. 이거 기억나야 돼. 이거 기억나야 돼. 예성아, 수업할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보지 마라. 신기한 거 아니지? 저 기억나야 돼. 저 꼭 기억나야 돼. 이거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어디 있어, 이런 문제.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세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2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죠? 마이너스 2 빼기 알파, 마이너스 2 빼기 베타, 마이너스 2 빼기 감마잖아. 맞지? 그럼 요 방정식이 뭐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는 뜻이잖아. 그럼 요 x 자리에 뭐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은 게 이거의 답이라고. 이해되겠나? 이해되겠나? 이거 못 풀면 60점도 못 받는데, 수학 점수 100%. 이 문제 푸는데 시간 걸리면 60점도 안 나온대. 이 문제는 무조건 그냥 보자마자 오케이 땡큐 이래 풀어야 된다고. 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걔는 기본적으로 공통수학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라는 게 머릿속에 탑재가 안 되는 애들입니다. 20문제 중에 15문제는 생각 없이 풀어야 된다, 얘들아. 다 생각하고 풀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 얘들아. 다 생각해서 풀려면 뭐 총 맞았나? 와 학원 다니는데. 혼자 독학으로 수학 공부하지. 안 그렇나? 맞다, 얘가 혼자 독학으로 수학 공부하면 되잖아. 이거 학원 와 다니는데. 학원에서 이거 중요하다, 저거 중요하다, 그런 문제 빨리빨리 풀라고 학원 다니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저 문제는 고민되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근데 그래서 다른 문제도 사실 고민되면 안 되는데 716번이 진짜 좋은 문제가 뭐냐면 저 문제가 똑같은데 근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근이 어떻게 생겼어?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근이 이상하게. 그러면 근이 이상한 거면 이상한 자체로 3차 방정식 한번 세워봐봐. 근이 이상하면 이상한 거 자체로 3차 방정식 한번 세워봐라고. 얘는 뭐야? x 빼기 알파 더하기 4고 그 다음에 얘 뭐야?
x 빼기 베타 더하기 1이고.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뭐야? x 빼기 감마 빼기 1이라고. 그럼 요거 질문했잖아. 그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전부 다 뭐야?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전체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얘 전체 마이너스 1 곱해서 일단 뭐야? 알파 빼기 x 빼기 4라 1에 고쳐놓고 베타 빼기 x 더하기 빼기 1, 1에 고쳐놓고 감마 빼기 x 더하기 1, 1에 고쳐놓고 전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 식이라고 요렇게 될까 아이가? 여기까지 이해되겠나? 근데 지금 감마 빼기 1이라며. 그럼 x에 뭐 넣으면 되는데? 빼기 3 넣으면 되잖아. 여기 빼기 3 넣으니까 뭐로 바뀌노? 2로 바뀌네. 여기 빼기 3 넣으니까 뭘로 바뀌노? 4로 바뀌네. 그럼 이 식에 빼기 3 넣은 게 정답이라고. 존나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존나 어려운 문제라 해도 716번은. 이 시험 나오잖아. 근데 거짓말 말고 밀고에 시험 나오잖아. 내 5명 못 맞춘다 본다. 내일 시험 치면 맞추겠지. 왜? 오늘 가르쳐 줬으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다 해도 이 정도 변형하면. 이 문제를 수학생들이 낼 때 졸라 고민 많이 한다 해도 아 이거 내갖고 한두 명 맞춰가지고 아씨 등급 못 나눌 낀데 이 생각. 근데 너네는 이 문제가 얼마나 좋은 문제인지를 못 느끼잖아.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다 해도 얘들아. 이 진짜 좋은 문제라 해요. 근데 이 문제의 기본 앞반 문제가 뭐라고? 714번이라고. 그러니까 714번이 머릿속에 일단 탑재가 되어 있어요. (714번을) 보통은 1회 풀잖아. 714번을 보통은 1회 풀잖아. 세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2고 두근끼리 곱이 뭐야? 1이고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4거든? 그럼 보통은 뭐야? 2 빼기 감마 2 빼기 알파 2 빼기 베타에서 2를 문자로 보고 2의 세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2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뭐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2 빼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들아 이 정도를 전개할 수 있는 애도 똑똑한 거다 솔직히 말하면. 알겠지? 2를 문자로 보고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를 전개할 수 있는 애인 거잖아. 근데 연자 이게 뭐야? 인 거거든. 그래서 얘랑 얘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얘가 1이고 2, 얘가 빼기 4니까 더하기 4, 6 이게 정답이거든. 근데 이 문제를 뭐야? 이 식을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래놓고 x에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넣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빼기 2잖아. 그럼 여기에 빼기 2 넣은 게 바로 정답이라. 아, 빼기 2죠. 빼기 2죠. 빼기 2죠. 빼기 2니까, 빼기 2니까. 플러스 2가 정답이죠.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푸는 것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풀 줄 아는 애가 뭐를 풀 줄 아는 거야? 716번을 풀 줄 아는 애가 된다고. 716번은 전기에서 푼다면 이거는 못 풀어. 이거 어떻게 전기할래? 너무 힘들어서 전개 못해, 이거는. 이건 전개에서 풀기 되게 힘들어, 이거. 알겠니? 그래서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오케이. 점점점 내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
716번 이거 시험 나왔을 때 우리 학원 애들이 다 맞출 수 있다. 와, 나 너무 행복하지. 여기 있는 애들도 반도 못 맞춰. 100%야. 4월 말까지 너네 기억할 수 있나? 못하지. 근데 너네가 언제 내한테 뭘 보여줘야 돼? 쌤 잘 쳤잖아요. 나 90점 넘었잖아요. 쌤 나보고 시험 못 친다고 했죠. 90점 넘었잖아. 그러면 쌤이 너네한테 뭐야? 미안하다고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근데 내가 너네 보고 잘 칠 거다, 잘 칠 거라 한 다음에 너네 시험 못 치면 누구 책임질 건데?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야, 월수금반에 어제 판별식 D도 까먹었더라. 내가 깜짝 놀랐다. 월수금반에 어제 뭐였냐면,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러니까, 연립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잖아. 그것도 말 못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기억이 안 났다더라고. 시험 칠 때 그래 보면 끝장이지. 게임 끝. 그러니까 문제도 봐라. 깔끔하게 나오잖아.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거네 몇 배이다? 2배이다. 세 근이 모두 정수이고 한 근이 다른 거네 2배이다. 그러면 이렇게 잡겠지. 알파, 2알파, 그 다음 뭐야? 베타. 그 다음 알파는 0이 아니다. 이래 잡겠지. 얘는 0돼도 상관없거든, 사실. 그 다음 베타는 알파 베타 이렇게 하고 알파 베타는 정수고 알파는 0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면 부정 방정식이겠지. 연립 2차 방정식이겠네. 세 근의 합구하고 두 근끼리의 곱셈 합세 2차식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네. 그럼 연립 2차 방정식 어차피 또 한 문자로 바꿔서 풀잖아. 그럼 그게 어차피 인수분해에서 푸는 거니까 부정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지. 응. 700 요거 729번 729번 3차 방정식이 두 허근과 한 실근을 갖는데 엄청 어려운 문제지.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지. 이 정도 문제 풀 줄 알면 참 좋죠. 일단 허근 나오면 오메가도 해주는 것도 좋은 관점이라고 했죠. 맞죠? 이 문제 진짜 좋은 문제네. 너무 좋죠. 이 문제. 이 문제 어떻게? 알파 제곱과 뭐야? 베타 이렇고, 알파는 허근. 그 다음 알파 제곱도 허근이고, 알파 제곱도 허근이고, 베타는 실근이 되겠지. 맞지? 맞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뭐야?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가 뭐야? 3이 될 거고, 맞지?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얘는 PQ가 있어서 인수분해도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두 근끼리 곱하면 요거 곱하면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요렇게 하면 뭐야?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알파 제곱 베타. 그치. 그게 P.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알파 세제곱 베타. Q. 오케이? 이해돼? 이 세 개 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 Q잖아, 맞지? 이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 못 풀지. 이 위에 풀 거야. 문제 진짜 어렵거든, 이 문제. 어? 뭐라고?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뭐지?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을 잡을 때 이래 잡아야 돼.
a 플러스 bi고 뭐야? a 마이너스 bi 1의 자고에서 허근을 가지면 두 개가 편례가 된다. 그리고 힌트가 하나 더 있지. a 플러스 bi를 뭐한 거? 제곱한 게 뭐야?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이게 뭐야? 히든 힌트지. 왜냐면 이거 제곱이 이거야 되니까. 이거 제곱이 이거도 마찬가지 돼. 알겠니?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너무 좋기는 좋네. 왜 좋냐면, 봐봐. 알파 제곱을, 이렇게 푸는 거다, 알겠지? 꼭 풀어봐라, 알겠지? 알겠지? 꼭 풀어봐라, 꼭 풀어봐잉. 알겠지? 자, 이 문제를요, 만약에 쌤처럼 지금 빨간색처럼 풀잖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할게. 두 번째 풀이는 금방 생각났다. 나 처음 풀었다. 그러니까 이 풀이가 좋은 건 아니다, 알겠지? 나는 이 생각이 든다. 봐봐. 결국은 알파하고 알파 제곱이 허근이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알파 제곱의 제곱이 뭐가 돼? 알파가 돼요. 그럼 얘는 알파 4제곱이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 되지. 근데 알파는 허그니까 절대 0 아니거든. 그럼 알파 3제곱이 뭐야? 1이거든. 그러니까 인바의 허근도 역시나 오메가였네. 저 새끼의 허근도 역시나 오메가였다. 그럼 오메가가 근을 가지는 게 뭔데? 이게 오메가잖아. 근데 얘 몇 x야? 빼기 3x네. 그럼 얘는 뭐야? x 빼기 3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빼기 3x가 나오지. 그래야지 x제곱 빼기 4x니까 빼기 3x 될 거야. 내처럼 푸는 건 너무 어렵고. 알겠지? 이거는 솔직히 너네한테 내가 자랑한 거고. 근데 이거 풀리면 좋지. 근데 내처럼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까 주연이가 금방 했던 거, 알파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는 걸 알까? 그게 계속 궁금해서 너네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주연이가 p 플러스 a 플러스 bi로 놓고 푼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bi면 얘가 a 마이너스 bi가 된다. 얘는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된다는 거 안 해? 이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야. 알겠니?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용마 제곱하면 용마 제곱 되겠네. 이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내가 풀이가 안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알겠니? 근데 알파 제곱을 제곱하니까 알파 몇 제곱? 4제곱이 되잖아. 알파 4제곱이 알파가 되려면 알파 3제곱이 1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메가인 거지, 이건. 그래서 전개를 하면 뭐야? 정리하면 요거 맞추려고 요거 한 거라고 알겠니? 먼저 빼기. 그럼 먼저 이거 두 개 뭐야? 곱해라니까 답은 12. 그래서 주연이가 아까 말한 거, 그 방법으로 푸는 게 맞기는 맞아. 근데 쌤처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이 되면, 너무 재밌지 않니? 오늘 있잖아. 4시 40분에 수업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또 오늘 또 저녁 12시까지 또 수업해. 언제 마치겠나 하니까. 근데 금방 이 문제를 딱 풀 때는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생각조차도 안 돼. 그냥 이거 제곱이 알파 4제곱이 1이 돼서 알파 3제곱이 1이라는 걸 내가 느끼면서, 이런 게 수학의 재미고, 이런 게 이제 몰입이지, 몰입. 지금 이 문제를 이래 풀 수 있는 애가 몇 명이나 있겠노? 학생 중에 빵명이다, 빵명. 근데 여러분은 이래 풀라고 그러죠. 그 방법도 해보시고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도 최대한 많이 다 해볼 거고요. 일단은 부등식학까지 다 하고, 그 다음 부등식학까지 계속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 날 줄지 아니면 명절이 끝나고 줄지 모르겠지만, 언제는 시험 범위까지 다 했기 때문에, 블링라벨을 복사해 주든지 좀 그러려고 고민 중입니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